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배터리 효율성 개선에 집중됐는데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테슬라 주가도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가 당장 우리 기업들의 주가에 미칠 영향 궁금한데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또 권영주 국민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영주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전문 기자신데 오늘 테슬라 배터리 데이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공급사, 기존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에다가 앞으로 규모를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는 자동차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점점 더 소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겠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2023년 이후에 이제 테슬라가 트럭하고 스포츠카를 내놓을 계획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셀은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어떻게 시장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응이 어땠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일단 테슬라 자체에 대해서는 워낙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이런 것이 이제 주가로는 그렇게 좀 표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어제 미리 한번 한 5%대 마이너스를 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한 7% 마이너스 한 7% 정도 하락을 하는 걸 봐서는 시장에 기대한 것만큼은 좀 못 미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네. 좀 그다음에 싸늘한 거네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워낙 기대가 주가가 워낙 사실은 지금 현재 연초 이후에 코로나 장세에서 최고의 대장주가 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많은 만큼 또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결국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올 장 초반에는 사실은 그 전기차 관련된 국내 종목들이 급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좀 리커버를 해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테슬라 자체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겠다. 원가를 급격하게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측면에서 국내의 그런 납품하는 그런 원재료 업체들 또는 배터리 생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런 경쟁이 내몰리는 측면에 부각되면서 주가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센터장님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워낙 당초 새로운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공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에 기대를 했던 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런 거였죠. 얼마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만 전기차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테슬라가 하겠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누누이 네. 강조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앞으로 3천만 원 밑에까지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3천만 원 밑에까지 가격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되짚어서 물어보면 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일단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생산 방식을 조금 바꾸겠다. 또 한 가지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큰 원가 비중이 바로 소재입니다. 예. 소재를 지금 쓰는 것 외에 다른 대체재를 찾아보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가격을 크게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목표하는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네. 지금 현재 한 130불 정도 돼 있는 배터리 값을 $100 이하로만 낮추면 충분히 3천만 원 미만의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찾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전기차에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부착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걸 분리를 해버리면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따로 사고 또는 차체는 차체대로 따로 사고 이미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가지고 이거를 리스로 돌리면 배터리 비용의 소비자 부담이 워낙 낮춰지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3천만 원 이하는 물론이고
뭐 적게는 2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겠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차체와 배터리를 따로 구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 그 가격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나 차지하나요? 각각.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차에서 배터리의 가격이 약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에서 40%가 덜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용자는 처음에는 출고가 돼서 나오지만 일단 한 번에 전력이 소진이 되면 가서 교체만 했을 때 전력 사용비만 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월등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배터리 값을 받는 게 아니고 배터리는 리스 방식으로 돌리는 거고요. 이용자는 차체만 사는 거죠. 우리가 보통 로봇 장난감을 사면 예. 처음에 건전지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예. 그거 쓰고 나서 나중에 건전지 교체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방식이요. 그런 방식을 강구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2035년까지 전기차는 몇 가지의 표준 배터리만 장착하라고 규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전기차가 대중화될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하실 때 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자체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자체 개발하는 배터리가 뭐 4680이라고 명명을 했다는데 네네. 그게 어떤 겁니까? 4680은 배터리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로 46mm, 뭐 세로 80mm 예.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쓰고 있는 18650도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보다 지금 하나 더 큰 게 이제 21700을 쓰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걸 쓰겠다는 건데 그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거예요.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2022년이나 2030년이 되면 테슬라가 내놓을 차가 트럭이 있습니다. 전기 트럭. 그다음에 초고성능 전기 스포츠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차들입니다. 그랬을 때는 기존의 배터리에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만들면 주행 거리가 워낙 짧아지니 예.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하는 슈퍼 캐퍼시터 즉 고전압 축전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작년에 맥스웰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팩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와 일맥 의미가 상통하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헷갈리는 것이 일단 뭐 LG화학을 포함한 협력사의 구매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또 반값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한테는 일단 뭐 증권 시장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작용할 수 있을까요? 뭐 오전 중에 말씀 주신 대로 오전 중에 이 시장이 급락을 한번 했었던 특히 이제 전기차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밀렸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마디로 테슬라가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병을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위협을 한 거죠.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납품 고객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코스트 리덕션을 하겠다. 결국 그러면 같은 값이면 우리가 줄 때 좀 싼 가격으로 줘야 되니까 예. 마진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를 걱정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슈인데 다행스럽게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다 이제 주가들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앨런 머스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을 LG 화학이나 이 중국 업체들을 다 떼어내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향후 2년간은 우리도 그쪽에 기대서 소위 말하는 그 쇼티지. 예. 오히려 부족한 지금 생각하는 그 거. 배터리 쪽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년간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존도가 더 높아질 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후반으로 왔을 때 좀 냉정을 되찾고 시장은 적어도 2년간은 충분히 오히려 LG 화학을 비롯한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충분히 수혜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3년이라는 충분한 지금 시간 기다려봐야 됩니다. 결국은 앨런 머스크가 야심차게 내세우긴 했지만 그것이 실현 가능할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2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시장이 이걸 미리 땡겨서 리스크를 반영해갖고 주가를 밀어내는 거는 너무 과다한 그러한 평가가 결국은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회복되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평가대로 3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겠다. 정말 자체 개발이 가능할까? 업계에서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테슬라가 주목하는 건 우리가 이제 배터리의 가치 사슬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배터리의 가치 사슬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업체가 셀을 만듭니다. 그 셀을 만들어서 셀을 여러 개 뭉쳐서 하나의 큰 형태로 만들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기차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가치 사슬 역으로 가면 우리가 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셀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기차의 가치 사슬에서 자칫 밀릴 수가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지금 배터리 업체가 지금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인데 배터리에서의 경쟁력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하에 이제 셀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그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인수했던 거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그렇다면 기존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기존의 배터리 업체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셀을 직접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마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엔진하고 파워트레인이라고 그러죠. 엔진하고 변속기를 만드는 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사실 압도적으로 1등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현대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와 격차를 더욱 벌리는 이른바 뭐 초격차 이런 걸 지금 주도하겠다는 그런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연합에서 예.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배출가스 규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킬로미터당 95g 이하를 맞춰야 되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의 지금 수준으로는 그 규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전기차 한 대 팔면 내연기관 3대의 크레딧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회사들은 팔기 싫어도 지금 친환경차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입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기존에는 테슬라가 홀로 뭐 큰 공급사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수많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친환경 전략으로 돌아서면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예.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셀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LG화학을 포함해서 다른 배터리 업체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배터리 회사들은 네.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배터리가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지가 없으면 차가 안 가잖아. 예. 그러니까 배터리를 우리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당신들은 못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회사도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전기차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예. 네. 쉽게 말하면 내연기관에서의 파워트레인, 엔진과 변속기의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배터리 회사라고 한다면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야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워낙 많은 수요에 배터리 셀을 사다 쓰니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다른 배터리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한다면 나중에 배터리 회사가 실제로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테슬라가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해 오다가 최근 한 몇 주간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국내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투자자들도 오늘 아침에 이 테슬라 발표를 열심히 지켜봤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약간 실망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배터리 데이를 기대하면서 예. 예상했던 가장 큰 것이 완전한 어쨌든 리즘 체인지가 되는 새로운 배터리, 뭐 그 고형 배터리라고 불리는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할 거냐 또는 뭐 100만 마일 배터리 뭐 이런 새로운 그 신기술을 발표하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나타난 거는 없었고 조금은 좀 기존 것들을 효율화를 높이는 방향성 또 내지는 어찌 보면 기존의 자신들에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목을 좀 조르는 그런 것들에 쓸 수 있는 그 무기들을 발표한 정도이기 때문에 기대는 좀 못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사실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고평가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하지만 좋은 주식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업사이드 상승 여력이 줄어들면 좋은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올라가야 좋은 주식입니다. 주가로는. 그래서 놓고 보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큰 좋은 재료가 있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기대한 만큼이 안 나왔다는 게 결국 현재 주가의 실망 예.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전기차 그 시장 전체에서 보면 자동차 시장 전체에서 보면은 테슬라 혼자의 시가총액이 나머지 현대차나 뭐 폭스바겐이나 나머지를 다 한 8개의 메이저 완성차 업체를 다 한 시가총액보다 더 큽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국은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좀 더 자극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테슬라가 배터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체에 대한 계획들도 여러 가지 발표를 했어요. 일단 당장 다음 달에 완전 자율차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뭐 우리 업체 가운데는 뭐 현대차가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완전 예. 자율차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미국에서 흔히 알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면 차가 알아서 가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지간하면 운전대에서 운전자가 손을 잡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우리 이 되고요. 자율차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차가 이제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예. 이제 완전 자율차는 이제 5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대체 2단계하고 3단계 차이가 뭐야? 라고 예.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앞서가는 차를 제대로 끝까지 따라가면 1단계예요. 네. 그 차를 이쪽으로 한번 추월하면 2단계입니다. 2단계, 3단계. 네. 추월해서 다시 차선으로 앞지르기 성공하면 3단계입니다. 네. 그런 단계를 보면 지금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막 넘어가는 단계인데 테슬라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4단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자율주행은 알고리즘의 코딩에 따라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에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새로 개발한 알고리즘이 그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보다 완벽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 뭐 소프트웨어 문제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완전 자율주행이라면 단계로 보면 이제 5번째 게 단계로 돼 그렇죠. 있는데 5번째라고 하는데 이제 네. 그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죠. 업계에서는 기술이 없다기보다 그게 이제 안전성 입증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앨런 머스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 가지고 사고 난 건 0.3%밖에 안 된다. 자기들 제일 낫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0.3%를 0.1%나 0.0%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자율주행이 다른 게 아니고 뭐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뭐 현대차도 글로벌 수준에서 보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역시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있어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능력이 뛰어나야 되니까 현대차가 최근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나 앱티브라고 예. 조단위를 들어서 인수를 했죠. 예, 예. 그 인수는 사실 그 소프트웨어 개발 목적 자율주행이고요. 저는 이렇게 그걸 평가를 했었죠. 그거는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흡수한 거다. 예, 그들이 이제 열심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뭐 자율주행 기술로만 치면 테슬라보다는 오히려 구글이 훨씬 앞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자율주행 기술로만 네네네. 친다면 그렇죠. 구글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앞서 있는데 그래도 뭐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내놓고 3년 후에 완전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이제 25,000달러. 저는 25,000달러면 꿈의 25,000달러 같아요. 3천만 원도 안 되는 차면 다 사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나온다면. 뭐 그렇게 해서 사실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아니야 난 그래도 내연기관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 뭐 시장은 좀 다르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규제 때문에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본다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여기서 아킬레스건이 바로 그거예요. 테슬라는 그냥 새로 공장 지어가지고 전기차 만들면 됩니다. 생산량 늘리려면. 근데 내연기관차는 기존의 공장을 없애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전환 비용이 막대하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로만 놓고 보면 이제 테슬라에는 조금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아마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높게 평가하는 시각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우리가 특히 뭐 배터리 워낙 좋은 회사가 많으니까 네. LG, SK와 협력을 하는 형태잖아요, 지금. 예. 근데 테슬라는 자기가 직접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소재도 다 확보하고 우리가 좀 앞서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더 계속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그 큰 뉴스가 됐던 게 삼성 SDI하고 현대자동차의 예. 재계 총수끼리 만나서 예, 예. 회동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SDI가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고 발표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삼성과 현대가 별도로 합작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미래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배터리는 현대자동차가 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차도 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당장 만들 기술이 없으니 잘 만드는 삼성 SDI와 합작사를 만들면 5대5로 해놓으면 그건 누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만든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일론 머스크의 오늘 발표에 조금 시장이 실망했다면 역으로 이제 LG화학 우리 주가가 오후에 조금 이렇게 낙폭을 좀 좁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좀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지금 물적 분할 때문에 워낙 투자자들이 지금 실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까? 아마 LG화학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발표해 놓은 상태에서 예. 테슬라의 이러한 그 자체 직접 그 생산 예. 이런 것들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받으려는 그런 계획의 일정 부분은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 LG화학 같은 데다가 의존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예.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배수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는데 예. 이제는 경쟁 체제가 향후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 이제 오늘 처음 더해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 결국은 물적 분할한 배터리 부분의 100% 자회사의 추가적인 그러한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우려가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투자 유치를 그러면 이른바 IPO를 국내에서 하게 되나요? 해외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동시에 하게 되나? 그거에 따라 또 영향이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가장 자기한테 돈의 가치를 많이 쳐주는 그런 시장에서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뭐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의 가치가 제일 크고 투자 유치가 제일 더 용이하면 미국에서 IPO를 할 거고요. 아니면 이제 한국이 더 높으면 한국에 합니다. 바이오 같은 케이스는 오히려 미국보다 최근에 한국에서 IPO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예. 한국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게 측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을 줄였던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향후 2년간은 충분히 이것을 다시 재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은 거고 오히려 그 사이 동안은 앨런 머스크 전 세계 전기차 1위인 기업 입에서 상당히 앞으로 그러니까 모자란다, 쇼티지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증권회사들의 보고서는 여전히 뭐 매수를 권유하는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발표 전이나 후나 계속 그런 것 같던데 네.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분명 이제 변수는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특성상 자신이 한번 방향을 잡은 것을 쉽게 바꾸기는 이제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면 새롭기보다는 기존 것들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 기술 자체가 한국에 없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충분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응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상황으로 한국의 전기차 밸류 체인이 다 상당히 위험에 처했다라고 비관 눈으로 확 돌아가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던데요. 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럴 경우에 뭐 기존 주주들에게 호재가 될지 약재가 될지 어떻습니까? 뭐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거기 CEO나 매니지먼트가 가장 최적의 결정을 내리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장이 훨씬 더 우리 회사가 돈을 끌어들일 때 가치를 많이 주느냐, 후하게 쳐주냐가 그 시점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그 타이밍의 예술일 텐데요. 어느 시점에 IPO를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봐서 한국 시장이 날지 미국 시장이 날지를 아마 가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그 현대자동차의 주가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권 교수님,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현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현재 굉장히 괄목상대하는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위치. 전기차 하겠다고 선언한 예. 이후에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치고 올라왔죠. 지금 글로벌에서 4위였는데 예. 전기차 하겠다고 발표한 지가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플랜 S 발표하고 뭐 했는데 한 1년 만에 4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확실히 속도에서는 상당히 네.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현대자동차가 이 친환경 전략을 상당히 빨리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어쨌든 그린 뉴딜을 해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대량 생산으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런 전략을 보면 빨리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친환경차에서의 손해를 보전하는
예. 쉽게 말하면 지금 친환경차 판매해서 돈이 안 되는데 예. 많이 만들어서 좀 더 팔면 손해를 줄일 수 있거나 적어도 수익 면에서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전략으로 빨리 바꾸는 지금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네. 아마 테슬라까지는 아니지만 곧 테슬라의 턱밑까지는 추격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2, 3년 안에 예. 라고 보는 그래요? 거죠. 왜냐하면 기아 자동차만 해도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을 선언했단 말이죠. 향후에. 100만 대. 예, 그럼 100만 대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걸 글로벌에 다 판매한다고 하고 성공을 하면 예. 충분히 후발주자이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하기로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상당한 그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그 포니 옛날 모델 향수해가지고 예. 전용 플랫폼도 만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아마 신호탄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전략할 때 제네시스가 신호탄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처럼 제품이 제대로 된 게 나와야 이게 신호탄이 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곧 준비를 하고 있는 그 eGMP 이 전략 플랫폼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차종이 나와야만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건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에다가 배터리를 탑재해서 판매해 왔었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네. 아주 어드밴스드한 첨단 그런 느낌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보완이 좀 돼야 될 겁니다. 전기차의 그 점유율이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데 뭐 네. 우리 전기차의 단점으로 꼽히는 뭐 주행 거리라든지 충전 문제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보세요? 그 전기차 초창기에는 주행거리가 짧아서 불편했습니다. 예. 한 번 충전할 때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용량을 키운 겁니다. 내연기관으로 보면 이게 연료 탱크 키운 거예요. 예, 기름 많이 담아가면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효율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됩니다. 전기차도 효율이 있어요. 예. 킬로와트 시당 몇 킬로미터 가느냐. 음.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효율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예. 또 한 가지는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충전 그게 가장 큰 시간을 불편함이에요. 줄여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도 많이 만들어야 예. 되고 여러 가지 고속 충전망도 갖추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예산이 많지 않아서 빨리 복원을 못 해줄 측면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조사들이 자체 충전 기술로 다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미 뭐 800V 시스템 만들어놨고 초고압 급속 충전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차 뭐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예. 밸류 체인의 플러스 요인을 제가 또 한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결국 뜬금없어 보이지만 코로나 방역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미국에 있는 생산 공장들의 대부분의 부품들이 어디서 생산되면 멕시코에서 생산돼서 올라가는데 예. 멕시코가 상당히 오랫동안 코로나 그 급증을 하면서 예, 예. 이제 납기를 못 맞추는 사례들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잡히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 국가나 그 밸류 체인이 정시에 제대로 된 시간에 소위 그 제품들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이와 관련돼서 자신들의 부품 밸류 체인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 적어도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어디로 갈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의 그러한 그 소위 코로나 방역 능력 이런 것들은 분명 그 소위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들은 최근에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못 가다 보니까 예. 차를 뽑을 때 가장 비싼 뭐 잘 아시겠지만 풀옵션을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고급차뿐만 아니라 예. 저 아래 그러니까 소위 엔트리 레벨도 소위 자율주행 기능이 일부 들어간 탑재된 최고급차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게 트렌드가 돼 있다고 그래서 소위 이제 ASP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차 그룹 자체가 그런 코로나의 뜬금없는 좀 수혜주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도가 그 자동차로서는 전 세계 글로벌 수요가 정점이라고 걱정들 했었거든요. 예, 한번 예. 빠진다. 왜냐하면 공유 경제가 와서 앞으로 아무도 안 탈 거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중국과 인도의 젊은이들이 20, 30대 젊은이들이 새 차 사겠다고 지금 다 네.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불안감 때문에 대중교통 대신에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차를 여전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예. 그 100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거의 지금 아직은 2, 30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 중에 2, 30밖에 회복 못했다는 건 사람들이 다 차 운전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결국
제대로 납품할 수 있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한 오히려 한국 시장의 밸류체인은 자동차 밸류체인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권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이 일론 머스크의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꿈의 이 배터리와 꿈의 자동차 3년 후에 25,000불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배터리를 분리해서 운용을 하게 하면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그런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배터리 팩을 좀 분리해서 교체식으로 실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방법들을 지금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셀 값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낮추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본인들이 원가가 떨어지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향후에는 소재에도 상당히 주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산 공정, 효율화 이런 거에 주목을 했는데 결국은 소재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 아마 소재 쪽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코발트 같은 경우 중국이 거의 꽉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관심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겸임교수, 또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